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연이어입니다. 배경이 달라졌죠?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이라는 호텔에 왔어요. 남편 생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 차를 샀을 때 현대에서 이 숙박권을 주신 게 있거든요. 급하게 사용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또 호텔에 온 김에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예시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결혼식 전에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지 추천과 이거는 정말 하지 마세요 라는 비추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사실은 이게 결혼식 전에도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그동안 평소에 받아왔던 관리들을 통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또 결혼식에 굉장히 미쳐있던 결친자여가지고 되게 많이 시술도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후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술 같은 경우는 얼굴 피부나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얼굴 관리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것들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주파 시술이에요. 고주파 시술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건 써마지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써마지는 진출하진 않았고 그 아래 단계인 볼륨어를 진행을 했었어요. 초음파 시술이랑 고주파 시술이 있는데 고주파 시술은 피부 안에 열감을 좀 줘가지고 저희 피부가 콜라겐을 스스로 재생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고, 초음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저희가 오징어 구울 때 이렇게 오징어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방이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찹 올라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고주파 시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피부가 살짝 차올라서 꺼진 부분을 좀 채워주고 잔주름을 메워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이 바로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또 시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극대화된 효과를 봤다, 이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좀 판판해지고 얼굴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잔주름이 사라졌다,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접근부투씩 꾸준히 하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동안 얼굴로 살 수가 있어서 약간 접근 느낌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음파 시술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바로 슈링크입니다. 끝판왕이 울세라라고 있잖아요.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기도 하고 사실 제가 볼살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초음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을 쪼그라뜨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볼살이 패이고 좀 땅콩형 얼굴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싼 돈을 주고 울세라를 맞았는데 그렇게 땅콩형 얼굴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울세라인 도전을 해보지 못했고요. 저는 특정 고민 부위만 맞을 수 있고 좀 덜 부담스러운 좀 입문하기 좋은 슈링크를 맞았었습니다. 제가 한 곳은 바로 이 이중턱,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서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밑에서 찍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턱살을 위주로 좀 맞았었고, 그리고 이 심부볼 쪽을 좀 맞았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만족했어요, 여러분. 본식 직전에 얼태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얼굴형이 묘하게 못생긴 거예요. 이게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제가 이 시술을 받으러 간 건 아니었는데 다른 데 피부과에 가가지고 원장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 원장님이 그 시술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쪽을 전반적으로 온다나 티타늄 리프팅을 해서 촥 올라붙이는 게 좋겠다고 계속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부볼이랑 턱 쪽이 조금 처져서 그런 얼태기를 느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슈링크를 본식 한 달 전에 맞으러 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 얼태기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가 착 달라붙으니까 V라인이 되면서 얼굴형이 예뻐진 거죠. 그래서 초음파 시술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 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면 정말 예쁜 얼굴형을 단기간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볼륨어나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참을 만한 고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슈링크는 살짝 욱신욱신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볼륨어는 뜨거운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취크림을 적당히 바르고 진행을 하면은 참을 수가 있고, 영 못 참겠다 싶으면 원장님께 저 너무 아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조율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울세라랑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잘 디자인해 주시는 원장님께 가야지, 안 그러면 볼페임이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볼살 없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울세라 같은 것들보다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3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되면 다시 좀 얼굴이 약간 못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이것도 그냥 좀 참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맞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시술인데요. 바로 미간 보톡스입니다. 잘못 맞으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비추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량을 잘 놔주시는 곳에 가서 맞으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특히 어두운 홀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서 탑에서 조명이 쏴지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눈썹 위에 있잖아요, 쌍심지가 켜진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제가 마치 화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미간 보톡스를 살짝 맞아주면 그게 펴지면서 훨씬 인상이 온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찡그리는 표정을 잘 쓰거든요. 이렇게 표정의 변화가 좀 많으신 분들, 특히 미간을 잘 찡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름이 깊게 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목적으로라도 미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주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원래 맞는 양보다 한 2분의 1 정도만 맞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우신 분들은 그렇게 미량을 맞으면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빨리 돌아오기는 했어요. 한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원상 복구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미연에 이 미간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맞아주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미간 보톡스랑 세트로 맞는 이마 보톡스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다 놓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맞아보지 않아서 추천이다 비추천이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미간 보톡스보다 더 양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잘못 놨을 때 보톡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졸린 눈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 찍을 때도 그게 정말 티가 나고 표정을 지을 때 매우 어색해지기 때문에 전 솔직히 조금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도 잘 놔주시는 선생님께 가서 꼭 결혼식 반년 전에 한번 맞아보시고 괜찮다 했으면 한 달 전에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바로 에스테틱 피부 관리였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많은 곳에서 받아본 건 아니에요. 제가 갔던 곳은 에스로이라고 이제 신사점이랑 역삼점에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언니의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갔었던 거거든요. 정말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 피부 진단을 먼저 해주세요, 기계로.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파워 악건성이라고 알고 살았거든요. 속건조가 좀 심한 편이었어가지고 겨울에 그런 쿠션을 바르면 다 뜨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난 진짜 악건성이다 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수부지였던 거예요. 그거를 처음 알고 정말 충격을 먹었었는데, 평소에 각질 관리를 아예 안 했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수부지는 각질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지 각질층이 좀 떨어져 나가고 피지도 관리가 되면서 이제 수분을 거기다 채워줘야지 수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각질 관리를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보습, 유분, 수분 이런 것만 넣어주다 보니까 이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겉 피부에 대한 관리를 먼저 받았었거든요. 이 피부 표면층에 각질 관리를 해주는 피부 관리였어요. 동시에 좋은 앰플들, 좋은 팩들로 관리를 해주는 거였어요. 솔직히 에스테틱을 잘 믿지 않았던 점이, 성분이 아무리 좋아봤자 근데 집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까? 피부과에 가서 기계로 한 방에 이렇게 조사주는 그런 게 아닌데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맑아지고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트러블이 확실히 덜 났어요. 저한테 맞는 그런 각질 관리랑 그런 성분들을 사용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가 건강해지고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대 정도 되면은 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꾸준히 받을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겉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속 관리도 같이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면 진짜 광이 뿜뿜하고 속부터 좀 차오르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저희 엄마랑 언니는 속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좀 특별한 관리를 받고 싶다, 나는 이런 피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나에게 좋은 제품을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그걸로 꾸준히 홈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추천 관리는 바로 LDM 관리입니다. 물방울 초음파라고 하는 관리인데, 다운타임도 전혀 없고 아픔도 전혀 없고 계속 받아도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굉장히 유명한 관리예요. 얘를 받으면 속건조가 좀 채워지고 피부에 광이 좀 돌면서 탱글탱글한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피부과 가서 이 LDM 관리를 받아보진 않았고, 그 에스테틱 피부 하는 곳에서 LDM 관리가 또 있어가지고 아마 좀 피부과에 들어가는 거랑 디테일한 종류는 다를 수가 있는데 효과를 봐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올라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도 피부 그 선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서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고 속건조가 확실히 잡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묘하게 얘가 예뻐진 것 같은데 뭘 했는지는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LDM 관리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 하기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받아주면 피부 컨디션을 확 끌어올릴 수 있어서 화장도 진짜 잘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경락 관리인데요.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저는 경락을 결혼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좀 꾸준히 받았었어요. 제가 얼굴형이 좀 동그란 편이었다 보니까 이 옆광대 쪽을 좀 많이 관리를 받고 싶었고 얼굴에 비대칭을 좀 잡고 싶어서 작은 얼굴 관리를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 10회 넘어가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랑 영상을 찍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얼굴이 좀 작아지고 옆으로도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꾸준히 다녔던 관리였어요. 제가 다닌 곳은 결의고운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게 작은 얼굴 관리가 있어서 얼굴 경락도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목이랑 뭐 데콜테, 승모근 이쪽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해주시는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목이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잘 뭉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냥 좀 뭉쳐있는 걸 조금 풀어주는 그런 느낌? 얼굴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성형처럼 돌려깎기 한 거, 윤곽한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확실히 얼굴형 개선에는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최소 저는 10회에서 20회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부터, 전부터 꾸준히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초반엔 가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2주에 한 번만 갔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경락은 확실히 끊으면 여러분 좀 천천히긴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받는 거 아니고서야 평생 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서 식을 위해서 내가 한번 빡세게 진행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를 추천을 드렸고 그럼 이제 비추천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미간 외의 모든 보톡스는 비추천입니다. 보톡스가 여러분 사실 진짜 위험한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술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잘못 근육이 마비가 되면 진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고 그게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턱 보톡스. 제가 예전부터 감으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턱 보톡스를 받긴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바깥쪽에 좀 맞더라도 이 근육이 웃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웃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치료 목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맞았었는데 결혼식 하기 한 1년 전부터는 아예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보톡스를 맞을 때도 그런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건 절대 맞지 마시고요. 아예 안 맞아본 분들도 절대 맞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스킨 보톡스라고 그 얼굴에 전체적으로 놓는 거 말고 이 가해에다 놔가지고 좀 순식간에 한 번의 시술로도 얼굴이 이렇게 찹 올라붙게 만들어주고 비대칭도 좀 개선해주는 시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었어요. 상담도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거든요. 스킨 보톡스 여기다가 맞는 걸 맞고 나서 또 뭔가 묘하게 얼굴이 어색해진 거예요. 조금 더 쫙 올라붙고 눈이 좀 더 시원하게 떠지고 그리고 비대칭이 잡히는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웃을 때 이슈가 생기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계속 거울만 보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진짜 결혼식 직전에 처음으로 맞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반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괜찮았다 이런 것만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건 약간 세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쥬란이에요. 효과가 진짜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 친구들이 특히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였는데 리쥬란을 맞고 나니까 속건조도 잡히면서 그 여드름이 싹 들어갔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PDRN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피부에는 무조건 좋은 영양제인데 이게 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예를 들어 피부가 좀 두껍거나 건조함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피부거나 원래 건강한 피부였으면 재생을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저는 그래도 한번 맞아봤어요. 궁금해서 너무 여기저기서 리쥬란 하길래 HB도 맞아봤고 힐러도 맞아봤거든요. 전 둘 다 효과를 엄청나게 보지는 못했어요. 모공이 좀 타이트닝 되는 효과, 피부가 판판해지는 효과는 봤는데 속건조가 엄청나게 뚜렷하게 잡힌다던가 아니면 광이 또 엄청 미친 듯이 돈다거나 그런 건 좀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바라지 마시고 나도 피부에 영양제를 먹여보겠다, 피부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맞으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힐러랑 HB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힐러를 맞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지인 원장쌤도 무조건 본인은 힐러를 맞으신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HB가 덜 아프긴 한데 마취 성분이랑 그 히알루론산이 좀 들어가면서 핵심 성분인 PDRN 성분은 반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리쥬란을 맞는 목적인
피부 재생을 위해서라면 힐러를 맞는 것이 더 많은 양의 PDRN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좋겠죠? 힐러는 아프긴 했어요. 제가 1시간 마취크림을 바르고 들어가긴 했는데도 꼬지는 느낌,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피부에다가 몇백 방을 쏘니까 너무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못 맞을 정도의 아픔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만약에 다시 맞을래? 하면 충분히 10번이고 20번이고 맞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HB를 먼저 맞아보신 다음에 괜찮으셨다 하면은 힐러도 한번 맞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관리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추천 비추천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솔직하게 전부 탈탈 털어서 말씀드린 거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일 알고 꼭 필요한 것만 잘 찾아보고 맞는 거예요. 꼭 결혼식 반년부터 시범 테스트를 하고 결혼식 한 달 전에 모든 것을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예신분들이 가장 예쁘게 결혼식을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꼭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참고해 보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